자, 반갑습니다.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. 요즘 점점 더 TMS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TMS는 경두계 자기자극술, 아마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, 이 뇌를 자극하는 기술인 거죠. 뇌 자극술의 한 종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피를 보지 않아도 어디 수술이나 이런 거 없이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뇌의 국소 부분의 활동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억제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모듈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이제 TMS 기술입니다. 그래서 TMS는 사실은 이게 소개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어요.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게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TMS 기술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우리 옆에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잘 알지 못하고 잘 이용을 하지 못했었느냐. 그래서 이 이유는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우리가 비만 치료를 받을 때 비만 치료 효과를 바로바로 느끼니까 그 니즈가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. 우리가 살이 쪘다라는 것도 바로바로 느낌이 오죠? 주위에서도 느끼고 본인도 느끼고 이러니까 비만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비만 치료를 선택을 했더니 바로바로 어떤 느낌으로 알 수 있으니까 비만 치료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. 근데 이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제는 나는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아. 이제 이렇게 느낌이 바로바로 오지가 않거든요. 이게 더 둔하신 분들도 있고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예민하신 분들은 요즘 왜 이렇게 옛날보다 짜증이 많아졌지? 이런 식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? 내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. 요즘 좀 잠을 잘 못 자서 그래. 자가 진단, 자가 처방 이런 쪽이 굉장히 많겠죠. 그죠? 그리고 일부가 우연치 않게 이제 병원에 와서 이것저것 검사 같은 것들을 해보고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접하시게 됩니다. 이게 이 비만 치료의 그런 거울과 같은 아니면 꽉 끼는 옷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 TMS 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는 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거죠. 나의 뇌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최근에는 뇌파 검사라고 하는 게, 그 전까지 뇌파를 왜 찍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. 근데 점점 이제 뇌파를 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알게 됐고, 이 뇌파를 보게 되면은 이 TMS를 언제, 어떻게, 어느 시기에,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TMS나 TDCS나 다른 뇌자극 기술들은 이 뇌파를 좋은 방향, 건강을 되찾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이제 점점 지식과 기술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 TMS를 뇌파를 보고 뇌파에 이상이 있는 부위에 시술을 받게 되면 이 뇌파가 좋아지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효과,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. 우울증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, 근데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. 뇌파를 잘 몰랐을 시기에 뇌파를 보지 않고 우울증을 치료할 때 경험적으로 나온 거예요. 이 정도 빈도로, 이 정도 강도로, 이 부위를 이렇게 치료하면 우울 증상이 개선이 되네? 이렇게 돼서 나온 게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고요. 그래서 프로토콜을 너무 중요시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뇌파 검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나오거든요. 그 사람의 뇌 건강 상태가.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맞겠죠. 자, 우리가 이제 비만이 있는데, 비만 프로토콜은 이거야. 무조건 요런 약을 먹고 배 쪽에다가 무슨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면 돼. 자, 근데 비만한 사람들이 모두 다 비만 프로토콜에 다 적합한 사람일까요?
그렇지가 않은 거예요. 이 사람의 몸을 보면 주로 배 부분만 비만인 분들도 있고 국소 비만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. 정확한 비만을 치료를 하려면 비만 프로토콜이라고 나와 있는 것대로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정말 비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어떤 상태고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체크해보고 이 사람한테 가장 맞는 비만 치료 방식이 나와야지 되는 거죠. 그죠? 자, 근데 지금 우울증 치료가 사실 그런 거예요. 나는 우울해. 아, 그래? TMS 우울증 프로토콜로 치료해. 이게 그냥, 야, 너 비만 있으면 비만 프로토콜로 치료해. 이거랑 똑같은 거죠. 우울증 환자분들도 뇌파는 다 틀립니다. 전두엽이 기능이 떨어진 우울증 환자분도 있고, 측두엽, 이런 불안회로의 기능이 너무 강화된 이런 우울증 환자분들도 있고, 굉장히 다양한 우울증 환자분들이 있는데, 그 중에 정말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우울증 환자분들만 우울증 프로토콜에 맞는 거예요. TMS가 사실은 비급여 치료하고 굉장히 고가잖아요. 그래서 이 치료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그냥 우울증 프로토콜로 어디 가서 치료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뇌 상태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으시는 게 이게 일단 우선이에요. 예.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시술이 뭘까를 의사가 선택을 해서 프로토콜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맞는 우울증 치료 방식을 따라서 치료를 해드려야 되겠죠. 이 방법이 제가 계속 이끌고 있는 정량뇌파 기반 뉴로모듈레이션 치료 연구에서 계속 교육하는 방침입니다. 정확하게 뇌파를 봤는데 이 사람은 TMS로 효과적이 아닐 것 같다. TMS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. 그러면 추천하지 마셔야죠. 전두엽 치료보다는 다른 쪽의 치료가 맞을 것 같다.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우울증이라고 할지라도 그쪽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TMS 치료를 가장 잘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뇌 상태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으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다. 그거에 기반해서 TMS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TMS에 대한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